내가 그녀에게 끌렸던 게 언제부터였더라. 잠시 지난 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바로 엄마 친구예요. 선희 이모라고. 우리 동네로 이사와 미장원을 오픈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전에도 엄마 따라 몇 번 뵌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엄마 친구.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나한테 살갑게 아이고 민호 많이 컸네 하시던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근한 인상의 아줌마. 딱 그랬거든요. 그랬던 이모가 10년 만에 미장원에서 다시 배웠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봤던 펑퍼짐한 아줌마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커트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한 훨씬 젊고 생기 넘치는 매끈한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엄청 한 것 같았어요. 얼핏 봐도 10kg는 뺀 듯 보였죠. 피부도 뽀얗고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꼬리는 오히려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선희 이모가 재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에어로빅도 다니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필러 시술 그리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면서 여자로서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해 보였네요. 주말 오후 늦잠을 자고 일어나 빈둥거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선희 이모였죠. 이모 웬일이세요? 민호야.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마트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마트요? 뭐 사시게요? 혼자 가려니 짐도 많을 것 같고 혹시 민호 시간 괜찮으면 부탁 좀 할까? 집에서 쉬고 있던 터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왠지 모르게 이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네, 이모,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이따 미장원에서 만나. 대충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미장원 문을 열자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의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죠. 평소 미장원에서 보던 세련된 모습과는 또 다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머, 금방 왔네. 고마워. 민호야. 이모는 미리 적어둔 듯한 메모지를 꺼내 콩나물, 두부, 애호박 등 필요한 물품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카트를 끌고 마트 안으로 들어섰죠. 평소 혼자 장을 볼 때는 대충 필요한 것만 후다닥 사고 나오는 편인데 이모와 함께 장을 보니 왠지 모르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일부러 최대한 가까이서 나란히 걸었네요. 야채 코너에서 싱싱한 콩나물을 고르는 이모의 모습, 과일 코너에서 꼼꼼하게 사과를 살펴보는 모습, 심지어 두부 코너에서 어떤 두부를 고를지 고민하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이모가 물건을 고르면서 내게 이것저것 물어볼 때 가까이 다가와 살짝 어깨를 스치는 순간에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은은하게 풍겨오는 이모의 샴푸 향기, 옅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낯설고도 설레게 다가왔어요. 민호야, 콩나물 이거 괜찮아 보이니? 이모가 콩나물 봉지를 들어 내게 물었죠. 싱싱해 보이는 콩나물보다 콩나물 봉지를 든 이모의 하얀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싱싱해 보이네요, 이모. 제가 들까요? 카트를 끌고 가는 이모를 따라 걷다가 문득 이모의 뒷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숨길 수 없는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세련된 커트머리, 갸름한 목선, 그리고 살짝 드러나는 발목까지. 예전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모의 여성적인 매력이 오늘따라 유독 강하게 느껴졌어요. 계산을 마치고 낑낑거리며 짐을 옮기는 이모를 보며 나도 모르게 팔을 뻗어 짐을 들어 올렸어요. 이 정도는 제가 들 수 있어요. 이모는 가볍게 들 수 있는 것만 드세요. 어머, 듬직하네. 우리 민호. 역시 여자한테는 남자가 필요하다니깐. 특히 힘센 민호 같은 남자. 힘센 남자라는 단어가 훅
하고 심장에 꽂히는 듯했죠. 이모도 나를 남자로 여기고 있었구나. 물론 이모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고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앞장섰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어색해졌어요. 미장원 문 앞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이모에게 인사를 하려는데 이모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죠.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호야, 덕분에 편하게 장 봤네. 점심은 먹었니? 혹시 안 먹었으면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이모. 괜찮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요. 왠지 모르게 이모와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괜히 딴 생각을 품고 실수라도 해서 둘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서둘러 인사를 하고 미장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마트에서 이모와 함께 장을 봤던 순간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콩나물을 고르던 모습, 사과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며 힘센 남자라고 말했던 모습까지. 분명 예전에는 엄마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이모였는데 그날 마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왠지 모르게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선 이모를 사귀고 싶은 여자로 느끼고 있는 건가?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마트에서 이모와 함께했던 시간 내내 내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쿵쾅거리고 있었고 이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연애 경험이야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딱히 맘에 쏙 드는 여자는 만나보지 못했죠. 다들 괜찮은 여자들이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나 스스로도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늘 갈증을 느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갈증을 해소해 줄지도 모르는 존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것이었죠. 선희 이모는 올해 52, 그러니까 엄마랑 동갑내기 친구. 미장원에서 처음 다시 배웠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봤던 푸근한 아줌마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세련된 커트머리에 은은한 화장을 한 훨씬 젊고 생기 넘치는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 민호 아니니? 아이, 진짜 오랜만이네. 너 완전 상남자 다 됐네. 완전 내 스타일인데.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이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더 부드럽고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 그냥 내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모를 볼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엄마는 거의 매일같이 이모 미장원에 들렀어요. 머리를 하러 가기도 하고 그냥 수다 떨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나까지 끌고 가서 셋이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모는 생각보다 훨씬 유쾌하고 솔직한 분이셨어요. 엄마 친구라는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농담도 잘하시고 털털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이모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직장 생활의 고충,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짝사랑했던 여자 이야기까지. 이모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어요. 가끔은 엄마한테도 하지 못했던 여자들과의 애정 문제나 19금 얘기까지 이모에게 털어놓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외가 친척들과 여행을 가셨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며 며칠 집을 비우게 된 것이었죠. 혼자 남게 된 집은 왠지 모르게 휑하고 적막하더라고요. 저녁을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TV를 켰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고요. 문득 이모가 생각났어요. 엄마가 없으니 이모도 심심하시려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들었죠. 하지만 뜬금없이 전화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고민 끝에 그냥 미장원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미장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모 혼자 계셨어요. 손님은 없는 듯 했고 이모는 카운터에 앉아 잡지책을 보고 있더군요. 나를 발견한 이모는 책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죠. 어머, 우리 민호 왔어? 웬일이니? 혼자 심심해서요. 이모는 손님 없으세요? 응. 오늘은 좀 한가하네. 마침 잘 왔네. 나도 심심했는데. 이모는 웃으며 내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내주셨어요. 우리는 카운터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주로 엄마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내 직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죠. 이모,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굶을까 생각 중이었어. 그럼 저랑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정말. 그럼 그럴까? 이모는 흔쾌히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죠.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였어요. 이모는 고기를 굽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얘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요즘에 새로운 고민이 있는지, 연애 사업은 잘 되어가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좋아하는 영화는 뭔지,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미장원으로 돌아왔어요. 이모는 커피를 한 잔 더 내주셨고, 우리는 다시 카운터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더 이어갔죠. 시간이 늦어지면서 미장원 안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그러다 문득 이모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보다 더 촉촉하고 왠지 모르게 나를 빤히 바라보는 듯한 느낌.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하더라고요. 민호야, 이모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웠어요. 네, 이모. 민호는 나 어떻게 생각해? 답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엄마 친구 이모로 생각하죠. 당연히. 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이모를 엄마 친구로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여자로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좋아해요, 이모.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좋아한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을 하였죠. 이모는 내 대답에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나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 속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이 뒤섞여 있는 듯 하더라고요. 나도 민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엄마 친구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로서도 그 한마디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까요? 설마 정말로? 이모. 나도 모르게 이모에게 손을 뻗었죠. 이모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모의 손길을 느끼고 싶었죠.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망설임이 밀려왔어요. 이건 정말 괜찮은 걸까? 엄마 친구인데 나이 차이도 엄청나고 엄마한테 들키면 아주 끝장날 테네. 섣부른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죠. 손을 멈칫거리는 나를 보며 이모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왔죠. 따뜻하고 촉촉한 이모의 손길이 손바닥을 감쌌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나 민호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나 민호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조금만 더 알아보자. 그 말은 마치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자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망설임과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과 기대감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어요. 네, 이모.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남녀가 친해지려면 술만한 게 없는데
이모, 우리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이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술 좋지. 나 술 안 마신 지 5년은 된 것 같은데. 간만에 우리 민호랑 한잔 할까? 기분 좋게 승낙한 이모와 함께 교촌치킨 순살 반반을 주문하고 집 앞 편의점으로 달려가 캔 맥주 몇 개와 간단한 안주를 사왔죠. 위장원 테이블에 치킨 박스를 펼치고 캔 맥주를 땄어요. 자, 이모. 짠. 근데 이모는 캔 맥주를 몇 모금 홀짝이더니 금세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간만에 마시니 확 올라오네. 그래도 알딸딸하니 기분 참 좋다. 술 기운이 오르자 이모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애교 섞인 말투와 행동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민호 애인은 좋겠다. 힘도 세고 얼마나 자상해. 나도 민호같이 듬직한 남자 만나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너 여자친구 고민 상담할 때 솔직히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더라? 아, 미안 내가 술이 취했나 봐. 민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쑥스러운 듯 웃더군요. 아뇨, 괜찮아요. 이런 때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언제 하겠어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궁금한 거? 뭔데 말해봐. 이모는 이혼하시고 다른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남자, 만나봤지. 그것도 여럿. 이모는 진지하게 만난 사람은 2명, 가볍게 만난 사람은 5명 정도 된다고 말했어요. 가볍게 만났다는 말에 솔직히 놀랐죠. 이모한테 저런 면이 가볍게 만난 사람이 5명이나 된다고? 그럼 나도 가볍게 만나는 건 괜찮지 않을까? 확인차 다시 한번 물었죠. 이모, 가볍게 만난 사람들 중에 연하도 있어요? 이모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5명 다 연하인데? 너희 엄마한테 못 들었어? 나 처녀 때부터 연하 킬러로 꽤 유명했어. 허, 그래요?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네요. 예상 밖의 대답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들었죠. 그럼 몇 살 연하까지 만나보셨어요? 이모는 손가락으로 턱을 긁적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최근에 어플로 만난 사람이 아마 17살 연하였지? 와, 우리 이모 완전 능력자시네요. 이모는 민망한 듯 웃으며 대꾸했어요. 능력자라기보단 요즘 남자애들이 연상에 대한 환상을 가진 애들이 많더라고. 어플에 운동하는 뒷모습을 올렸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엄청 연락이 오던데. 뒷모습이 워낙 새끈하시니깐 젊은 애들도 머머오는 거죠. 이모는 눈을 크게 뜨며 민호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어머, 민호 눈에도 내가 새끈해 보여? 그럼요. 저도 이모 같은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정말? 잘 됐네. 나도 민호 같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위장원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죠. 데이트라고 하기에는 어색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들이었죠. 처음에는 엄마 몰래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졌어요.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이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죠. 함께 요리를 해먹고 영화를 보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까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어요. 이모도 나와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가끔씩 야릇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은근히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 절제된
긴장감이 오히려 더 짜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이모가 갑자기 감기에 걸리셨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결국 몸살 감기가 심하게 온 것이었죠. 혼자 계신 이모가 걱정되어 퇴근길에 죽을 사들고 미장원으로 향했어요. 미장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혹시 문을 닫고 쉬시는 건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 봤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득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이모가 했던 농담이 떠올랐죠. 우리 미장원,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나중에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눌러봐. 설마 진짜 생일일까? 반신반의하며 이모 생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해봤어요. 놀랍게도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이 열렸어요. 조심스럽게 미장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모, 계세요? 작게 소리쳐 불렀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안쪽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에는 이모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몸을 심하게 떨고 있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아프신 것 같았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이모에게 달려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어요. 이모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나를 발견하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죠. 민호, 웬일이니 어떻게 왔어? 걱정돼서 와봤죠. 어디 아프세요? 응. 몸살 감기가 심하게 왔나 봐. 하루 종일 알아누워 있었어.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아니, 혼자 가기 귀찮아서 그냥 약 먹고 버티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일어나세요. 이모를 일으켜 부축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는 듯 축 늘어졌어요. 겨우겨우 이모를 일으켜 앉히고 옷을 갈아입혀 병원으로 향했죠.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이모는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링거를 맞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심한 몸살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 섭취를 잘 하라고 당부했죠. 링거를 맞는 동안 이모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오고 숨소리도 차분해졌죠. 링거를 다 맞고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타고 이장원으로 돌아왔어요. 이모는 아직 힘이 없는 듯 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위장원에 도착해서 이모를 침대에 눕히고 죽을 먹였죠. 이모는 기운이 없는 와중에도 숟가락을 받아들고 천천히 죽을 떠먹으셨어요. 죽을 다 먹고 이모는 나를 빤히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듯 하더라고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이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꼭 보답할게.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이모의 손길이 다시 한번 손바닥을 감쌌어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죠. 고마움, 감동, 그리고 사랑. 이모, 나도 모르게 이모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이모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이모 좋아해요. 정말 많이. 내 고백에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동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이모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모의 몸이 품에 안겨왔죠.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순간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은 사라졌죠.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이모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편안해진 듯 했어요. 응, 이모.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갑작스러운 이모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기서 자고 가라니 설마 드디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모.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몸도 안 좋으신데. 괜찮아. 민호가 옆에 있어주면 힘이 날 것 같아. 이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볼을 쓰다듬으셨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엄마 친구와 사랑에 빠지다니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선희 이모와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 삶의 가장 짜릿하고 비밀스러운 부분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어김없이 밤 9시가 되면 핸드폰이 울렸죠. 발신자는 언제나 선희 이모. 소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늘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호야, 이따 미용실 문 닫고 와. 오늘 서방님만을 위한 특별한 밤을 준비해놨지. 미용실 문 닫을 시간에 맞춰 오라는 연락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매번 가슴 뛰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정말이지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싶을 정도로 매번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평범한 미용실이 그 시간만 되면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하는 마법. 어떤 날은 은은한 향초와 함께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또 어떤 날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과감하고 짜릿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죠. 그녀의 센스와 열정은 매번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감을 선사했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과 향긋한 아로마 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는 선희 이모가 있었죠. 어서 와요, 서방님.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를 맞이하며 때로는 수줍게, 때로는 유염하게 서방님이라고 불렀어요. 엄마 친구이자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사랑스러운 연인으로서 말이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서방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호칭 이상이었어요. 묘한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는 마법 같은 단어였죠. 요즘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어떤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또 이렇게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선희 이모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때로는 열정적인 애인처럼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를 사로잡았어요. 아주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도 선희 이모와 이 짜릿하고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쭉 이어갈 거예요. 엄마 친구의 미용실에서 펼쳐지는 이 특별하고 위험한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이고 미용실은 영원히 우리만의 달콤한 비밀 아지트가 될 거예요.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날개 달린 큐피드는